그럼 리츠가 마냥 좋기만 하냐? 아니죠. 우리가 적금 5% 상품이 있다 가정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적금을 들지 않겠습니까? 원금이 보장되니까요.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뭐 망해도 국가에서 1억 원까지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리츠도 무조건 리스크가 있죠. 예, 무조건 리스크가 있고 당연한 거고요. 리스크가 없는 투자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리츠 ETF의 리스크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리츠도 주식이다. 리츠 ETF 상품이든 뭐 개별 리츠든 주식 형태잖아요. 주식은 당연히 원금 손실 나요. 원금 손실 나죠. 그래서 사실 리츠를 진짜 좋은 타이밍에 잘 사야 돼요. 대신 좋은 타이밍에 잘 사면 쭉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리츠 3개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SK 리츠 보면은 고점 7,200원이죠. 지금 얼마예요? 5,000원이 안 돼요. 고점에서 샀으면 30% 이상 하락 물렸거든요. 6% 배당 준다고 해도 만약에 고점에서 샀다고 한다면 5년 들고 있어야 원금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한 알파리츠. 고점 9,100원이죠. 지금 어디 있죠? 만원 뚫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겠죠. 여기서 보면. 근데 지금 얼마예요? 5,500원이에요. 거의 40% 빠졌네. 이거 언제 복구하나요? 솔직히 언제 복구하나요? JR 글로벌 리츠. 얘도 얼마 전에 말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그닥 없어서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얘 고점 얼마예요? 6,000원이잖아요. 지금 2,700원 반토막 이상 났죠?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리츠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리츠가 초반에 이제 우후죽순으로 상장될 때 당시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혹여나 그때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은퇴 자금으로 이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대로 물렸을 것 같아요. 진짜 싫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리츠도 쌀 때 사야 됩니다. 예. 뭐 JR 글로벌 리츠가 탄탄한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 잘 안 보지만 만약 여기서 지금 빠진 리츠들이 기본기가 갖춰진 리츠라면 지금 사야죠 사실. 근데 빠진 데는 무조건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지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당장은. 자, 리스크 두 번째, 유상증자. 제가 처음 리츠 주식 살펴볼 때 아니 얘네들이 단체로 짠 듯이 비슷한 시기에 유상증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금 손실 난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때. 여튼 리츠로 시세 차익을 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 솔직히 우리가 국장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대기업들이 특히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툭하면 유상증자하고 유상증자가 나쁜 게 아닌데 왠지 국장에서 하는 유상증자는 의도가 너무 불순해 보이잖아요. 저 진짜 신물나거든요. 예전에 처음 14년도에 대학생 때 첫 주식 했을 때 저 BNK 그때 당시 BS 부산은행이었는데 부산은행 주식을 사고 싶어서 샀거든요. 한 100만 원치를 14,000원쯤인가 샀었는데 그때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이자를 2%도 안 줄 때였거든요. 완전 제로 금리 가까이 됐을 시절이라 가지고 근데 얼마 안 있다고 유상증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 밑으로 빠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유상증자 굉장히 싫어하는데 리츠 주식들이 다 유상증자를 해서 너무 부정적이었거든 처음 봤을 때. 얘네들 뭔데 단체로 그것도 마치 짠 듯이 유상증자를 하냐 했는데 근데 조금만 리츠 공부를 하시면 유상증자가 필수 불가역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츠는 배당을 이익의 90% 이상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얘네들 그 다음 자산을 살 돈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럼에도 얘네들이 더 좋은 자산을 사고 팔면서 이득 보려면 어쨌든 자산을 매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뭐라 해야 될까 배당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그거 다 이자 비용이 있으니까 그럼 이자 비용 있으면은 이제 개개인 주주들한테 줄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사실 리츠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사실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예,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이자가 없는 그 돈들을 가지고 좋은 자산을 사서 또 배당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맞긴 한데 왠지 이제 좀 유상증자 하면 기분이 나쁘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리츠의 리스크겠죠. 이런 것들은 원주가가 빠지니까. 그럼에도 이럴 때 어떤 사람이 투자하기 좋냐. 저처럼 큰 목돈을 넣지는 않았지만 계속 모아가는 사람들한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주식 가격은 희석되니까 가격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계속 꾸준히 사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또 빠지면 또 사고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평균 단가는 내려갈 거고 배당 수익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금리 관련입니다. 이게 사실 크게 금리가 올라가면 리츠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약간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공식 같은 건데 우리가 집 살 때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뭐 운이 좋아서 대출을 2% 금리로 받았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 4%가 됐다. 그럼 이자 비용이 엄청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가용 현금이 줄어들겠죠. 리츠도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기에는 이제 이자 비용들을 많이 내야 되니까 원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이제 역시 저는 또 이때 또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리는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중금리 시대로 이미 왔기 때문에 좀 금리가 조금 올라갔다 중금리에서 조금 더 위로 가려고 한다 원주가 빠진다 그때 사고 그리고 이제 금리 좀 빠진다 이러면은 금리 좀 내려간다 그럼 또 좀 팔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가고 예. 뭐 어쨌든 투자를 뭐 짧게 할 건 아니니까 엄청 긴 텀으로 오래 가져갈 거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크게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리츠 관련해서는 블로거들, 뭐 기사, 뭐 리츠를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정보를 얻긴 하는데 사실 자산 운용하는 운용사가 어떤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 거래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자산 보고서를 읽어봤자 뭐 사실 거기고 크게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를 뭐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접근하다기보다는 약간 큰 맥락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큰 맥락에서 이제 좀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업 보고서나 공시를 보면 운영 인력이 자주 바뀌는 리츠들이 있어요.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중소기업이 사람이 많이 바뀌잖아요. 회사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돈도 잘 안 되고 마찬가지로 리츠를 운영하는 인력이 많이 바뀐다는 말은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던가 그 리츠가 뭔가 잘못이 있던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던가 뭐 그런 환경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을 저는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자산을 어떤 걸 사려고 하는지 계획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운용사의 계획이라든지. 어쨌든 건물도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또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런 자산을 편입하는 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부산 사는데 부산의 대부분 지역이 저는 그 부동산 관점으로 투자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좀 이거는 더 나가는 거긴 한데 뭐 해운대라든지 광안리 쪽은 당연히 뭐 가치가 높아지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으로서의 그런 자산 가치가 있나? 저희 집만 해도 15년 전이랑 지금이랑 집값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사실 뭐 물가 상승 대비해가지고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까지 리츠 ETF 또는 리츠의 리스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장기 투자 전략, 물론 저만의 장기 투자 전략이긴 합니다만 한번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